그리고 이게 이제 명신이 언니 비행기 타고 뜨자마자 또 속보가 화려하게 떴잖아요. KBS 오빠하고의 일본 밀월 여행 사진. 네.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명신이가 경과 결혼한 지 한 1년 5개월 정도 지났을 내 말이 그 말이야. 세상에. 그러니까 결혼 신혼일 때 세상에. 김범수 아나운서랑 같이 일본 신혼일 여행을 때 간 거죠. 엑스 남편이랑 여행 가는 거지. 이야, 이 정도면 아메리칸 스타일 아니냐? 우리나라도? 아니 어메리카도 이 정도는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난리 나는 상황 총 맞을 것 같은데. 이때 이제 이때 성렬이는 어. 어이씨 이 KBS 이 새끼 그러면서 김치찌개 끓여놓고 혼자서 술 먹었을 거 아니야 열받아가지고 근데 말을 하고 갔을 거라고 보세요? 어? 말을 그 하고 모르겠어? 아니 알긴 알겠지만 아니 명색이 아니. 집사람인데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거를 모르게 슬그머니 모르게 다녀올 수가 있냐고. 아니 뭐 단체로 갔다. 어제 이거 보니까 단체로 간 것 같더만. 아니 단체로 갔든 뭐 개인적으로 갔든 그거야 그렇지만. 뭐. 근데 네. 더 중요한 게 그 전에 기사 그런 거 있었잖아요. 명신이가 결혼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 일바주로 부인으로 행사하면서 뭐 어디 나타난 적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유 미친년 아니고야 뭐 시집가 갖고도 그러겠어? 라고 라고? 일반 사람들은 생각했었지만 실제 이런 사진이 떡하니 나왔다는 거죠. 이게 또 제보자 X 이용하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이 사진 말고도 뭐 다른 사진이 많다고 그래요? 요런 거는 아니 이게 KBS는 방송국이 아니고요. 그냥 이름이에요, 여러분. SBS 맞는데 SBS 소속은 맞는데 이름이 KBS 다. KBS라고요. 그럼 그냥 보고 싶다라고 할까요? 송 작가가 맨날 틀리니까 이분들이 그냥 네. 죽을 만큼 보고 싶다. 네. 보고 싶다 뒤지게 생겼어요, 지금. 네.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결혼하고도 이렇게 참 이름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. 네, 어찌 됐거나 이런 사진들도 이제 다 같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. 그래서 전 빨리 미국에 갔으면 좋겠어요. 누가요? 응? 누가? 우리 두 경이랑 명신이가 왜요? 뉴욕 그 유엔 본부 앞에 교민들이 지금 네. 집단 시위, 거대한 군중 시위를 준비를 하고 있대잖아. 근데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죠. 거기에 이제 또 우리 뉴욕에 에, 우리의 스승, 네. 그분들의 스승, 우리 그분들의 스승 아니지? 스승이 지금 거기가 계시고요. 사진 또 찍혔어요? 자. JFK 공항에. 네. 또 이제 우리 교민들이 시위하는 거를 물타기 위해서 우리 또 그 월북 공무원 가족들이 인권 문제로 1인 시위를 하겠다고까지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아주 복작복작하겠어요. 난리는 난리. 아니 뭐 윤석열은 주인공이 아닌데 고압 광장은 전부 대한민국이다. 한국 사람들밖에 한국 사람들 천진 거야. 그럼 와서 오늘 무슨 페스티벌이에요? BTS 와요? 이럴 거 아니야. 뉴욕 사람들은. 허허. 모르겠습니다. 뭐 여기서 설마 여기서 진짜 기다리지? 아이 못 기다리지. 대놓고는 못 기다리죠. 몰라. 하도 상식을 초월하는 양반들이라. 돌아왔다고도 네. 하는데. 근데 아무튼 뭐 그거는 그렇고요. 김건희가 끝도 없네, 씨. 그 얘기 너무 많아. 도이치모터의 2차 조작. 왜냐면 이제 작전이 2번 있었는데 1차 작전에서는 별로 돈을 못 벌었어요. 2차 조작을 통해 갖고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. 네. 이제 실질적인 메인이라고 불리는 2차 조작을 담당했던 사무실 PC에서 김건희 파일이 정말 진짜 성실하게 이거는 빼박진 거죠. 김건희 빼박진 거. 파일이라고 하는 게 떴어요. 네. 네, 내용이 충격적인데 아무튼 그와 관련된 기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지난 대선 경측이 명신이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딱 넉 달만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맡겼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. 그런데 주가 조작 2차 작전이 한창이던 2011년 1월 13일에 작성된 파일이 발견됐습니다. 주가 조작 일당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 파일의 이름은 김건희고요. 이렇게 2011년에도 주가 조작 일당이 명신이 계좌를 관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찰은 명신이에 대해서만은 전혀 조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. 딴 사람들 다 조사하고 다 넘어가고 했는데 뭐- 어떻게
문제는 그 당시에 검사나 경찰들이 조사했을 때는 네. 디지털 증거라서 하나는 무시하고 하나 무시 안 할 수 없으니까 쭉 정리해서 목록을 뽑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관련자들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갑자기 김건희만 빼라고 연락을 받은 거야. 누구한테 받았다? 누구한테든 받은 거야. 그래서 이걸 누락시키고 뭉치면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서 얘도 찜찜했던 거야. 왜? 그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애는 이런 공문서를 이미 다 남겨놓고 있는 거잖아요. 이건 삭제도 안 됩니다. 이 조사 내역은. 이 자체로만 하면 주범이야, 사실상. 그래서 이걸 작성한 놈은 이걸 못 없앤 거에 대한 일종의 견책을 받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이 문제를 왜 안 덮었냐. 그래서 이걸 덮으면 얘가 무능해지는 거고, 이걸 터트리면 역대급 권력, 그러니까 깜빵 가야죠. 이거에 대한 걸 누가 외압을 줘서 이거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막았냐는 부분 안에서 검찰 내부가 다 뽀개지게 생긴 상황인 거야. 근데 검찰이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.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 거야. 그러니까 그래서 비호 세력 얘기가 나오는 거고 와. 그 비호 세력이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. 이 문제는. 김건희가 단순하게 감옥 가는 건 1차적인 거고 이마만큼 김건희를 비호해준 검찰 내 비호 세력들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. 누가 지겠냐는 거야. 한둘이가 아닐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어떤 놈이 한 씨가 책임을 지든 한씨? 윤 씨가 책임을 지든 누군가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. 책임을 안 지려면 그냥 김건희를 잡아놓던가. 좀 잡아놓더라도. 그걸로 끝내든가. 아니 끝낼 수가 없지. 그거를 지금까지 미뤄온 거에 대한 책임은 끝을 못하니까 자, 그 외압을 누가 졌냐라는 차원에서 한동훈이 저 살겠다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 형수님부터 자르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먼저 먼저 해야지. 왜냐면 자기한테는 이제 튀면 안 되니까 먼저 김건희부터 자르고 윤석열이한테까지 이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내부적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야. 그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한다는 거죠. 그럼 이런 증거들은 사실 검찰이 지금 갖고 있었지만 외부로 안 밝힌 증거들이잖아. 근데 재판에서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얘기한 겁니다. 이 파일이 그때 있다. 잡아 넣어야 되니까. 파일이 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업자들에 대한 죄를 추궁하는 과정 중에 다 검찰 기록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무마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다 죽는 거야, 검찰 조직이. 그럼 이거를 살려가면서는 못하기 때문에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되는데 어디까지 도려낼 수 있겠냐는 거지. 그래서 내가 보기엔 당시 이 기소를 담당하고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 측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증거들을 흘리고 있다는 거야. 여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김건희를 잡아넣기 위해서 김건희를 보낸다? 김건희를 보내기 위해서 이만큼 있다라는 걸 하는 거고 이게 계속 늘어지면 대통령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더 이상 필드를 못 쳐줘요. 일단 기소는 해야 돼. 아니 당연하죠. 5년형 때려놓고 뭐 병보석 같은 걸로. 또 아파. 아니 심각한 성형 부작용으로 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단계가 왔다.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병보석으로 빼주면 되니까 일단 기소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. 그렇죠. 일단 기소를 할 수 있게 좀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 꾸준히 좀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. 전방위적으로. 근데 그게 좀 우리나라 언론을 못 믿겠어요. 계속 근데 이걸 보도할지. 이거 김건희 파일 보도는 제가 보니까 오마이뉴스하고 MBC밖에 안 했어요. 뉴스타파가 먼저 했고 그거를 이제 받아서 MBC하고 오마이가 하는 건데. 근데 이제 하게 될 겁니다. 만일 이게 문제가 되면 검찰에서도 이러한 문건이나 내용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입단속을 한다든지 내지는 뭐 반론이 나온다든지 이 유출에 대한 걸 갖고 뉴스타파나 MBC한테 시비를 걸어야 돼요.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방조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시리즈가 나온다는 거야. 앞으로도. 지금은 실제적으로 권력이 이제 김명신한테 있으니까 윤석열이 더 말은 못하지만 이게 커져가지고
지금 있는 그 정치 권력, 그러니까 국짐의 수권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국회의원들 국짐 안에서도 들고 일어납니다. 그래야죠. 그 이것 때문에 지금 총선을 날리고 생겼는데, 김건희 때문에. 그렇죠. 김건희에 대한 특검 필요에 60% 이상의 국민 여론이 있는데 국짐이 이거를 까뭉개고 가면 정치적으로 이게 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. 그러면 일단 조사는 받게 합시다. 기소는 된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뺄 수 있으니까.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또 질병 사유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딜을 치면서 정리를 좀 하면 지지율 회복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러고 계속 쑤셔 올릴 거라는 거지.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래 일단 집사람 보내자.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 새끼 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번에 사진도 나왔는데 나 그때 나 일본 여행 갔다 오는 동안 나 그때 집에서 술 많이 먹었잖아. 그러면서 야 뭐 저 KBS까지 같이 못 넣냐? 뭐 이렇게 해갖고 한번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한데 내가 보기엔 실권이 없는 것 같다니까 윤석열은. 실권도 없을 뿐더러 사실 저는 부부인지도 모르겠어요. 둘이 부부도 아닌 것 같아. 야, 하는 거 보면. 너는 부부 합산 재산이 75억인데 남편은 땅 한 평 없고 현찰만 5억이면 그게 부부냐? 예? 내가 보기에는 그냥 데리고 있는 종업원이야. 하긴 김명신만 70억이 넘게 있는데 돈이. 모든 재산은 다 김명신 거고 현찰 5억이 때 아마 그 옥도 카드는 명신이가 갖고 있을 거야. 네. 재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얼리 신고 누락에 대한 얘기를 좀 추가로 좀 해보겠습니다. 네, 굿모닝 충청이 요즘에 열심히 기사를 써주고 있는데요. 명신이에 대한 주얼리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렸다는 거 말고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 이에 대해 유튜브 고양이 뉴스 원재윤 PD는 9월 초에 방송을 통해서 김건희 지인 신 씨의 프랑스 명품 밀수 의혹이 정말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은 답변이 없거나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딱 그 상황인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나갈 때는 없던 보석이 이 나토 가서 정상 스페인 안에서 가서. 드러났고 네. 그리고 그 가게가 스페인에 없는 가게고 그 가게에서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명품 거리에서 그걸 사갖고 공수한 흔적이 의심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. 저 같이 갔던 민간인 신 씨. 씨가 그거를 가방 못지로 사다 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요. 그때 이제 나토에서 총 장착했던 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가 1억 4천만 원어치인데 추가로 진주 목걸이 일본산 진주 목걸이 명품 목걸이 3,200짜리가 또 추가로 나왔죠. 네. 분명히 쿠팡에서 사면 진주 목걸이 12만 원인데 도대체 이 진주는 무엇이 간디? 외놈 진주인데 3,200씩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. 나 요즘 시사하다가 보석 전문가가 돼간다니까? 저 3줄짜리 저 목걸이까지 요거. 예, 좀 대상에 추가가 됐습니다. 일본산 명품 진주 목걸이라고 하죠. 저게 쿠팡에서 사는 10만 원대랑 다른 거예요? 뭐가 다른 거예요? 아니 모르겠어. 뭐 체결하는 방식이 다르대. 디자인을 할 때 네. 저게 이제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? 저게 3줄이잖아요. 네. 일반적인 진주 목걸이는 저 한 줄을 3번을 둘둘둘 갈라 많은 방식인데 네. 안에서 저거는 3줄을 중간에 체결하는 보석 그러니까 연결고리 안에다가 3번을 둘러서 붙인 거야.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원이 3개인 걸로 만든 디자인이라는 거지. 그게 이제 짝퉁하고 구분하는 내가 이걸 왜 알고 있지? 그럼 저 목걸이를 하면 머리를 묶어야겠네요. 나는 둘러서 한 게 아니다. 그렇지. 둘러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3개가 나눠져 있는 3원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명품이야. 저럴 때는 이제 이 뒷머리를 이렇게 쪽진머리처럼 올려가지고 네.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게 그 부위를. 그래서 이거에 뭐 또 이런 거 일본 왕실 주얼리 요거를 이제 카코 공주 일본 공주하고 뭐 똑같은 걸 한 거 아니냐.
야, 이제 흉내내다가 이제 외놈 공주까지 이제 흉내를 내는 거군요. 따라하다가 진짜 뭐 사람이면 그냥 다 따라하고 싶은가 아니, 봐. 그 저 업체가 이제 유명한 사람은. 왕실 납품하는 주얼리 전문 납품 업체고, 뭐 왕관 제작부터 시작해갖고, 뭐 여러 가지 한다고는 합디다만,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영부인이라는 자가 이런 고가의 장신구들을 하고 나타나는 것도 이상한 일이며, 이걸 다 빌려서 했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차한 변명은 너무 쓰레기라는 거죠. 이런 역대급 진짜 역대급 뭐라고 하나 변명? 뭐 빌려서 했다느니 뭐 어쨌든 네 이런 게 이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,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3만 원짜리 고무 스리퍼에 2만 원, 5천 원짜리 치마에 후드티 입었다고 서민적이라고 그러고 개지랄 거품을 물던 애예요. 아유 진짜 여기까지 하고 네. 진짜 나 힐링 시간 좀 갖고. 아니 우리 시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.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데 진짜 이거는 지금 연예 기사도 아니야. 이거 뭐 연예인 스캔들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, 아니 우리 품격 있는 송작가 TV가 종편화가 돼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. 나 참 진짜 어이없네. 네.